어르신들 혹시 새벽에 다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자주 겪으시는 건강 문제들을 집에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먼저 집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이니까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먼저 다리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밤에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나 발가락에 쥐가 나서 고생하시죠.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대처하시면 됩니다. 쥐가 난 부분의 근육을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늘려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종아리에 쥐가 났다면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겨주시면서 무릎을 쭉 펴주세요. 그리고 따뜻한 물수건이나 핫팩으로 해당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시면 더 빨리 완화됩니다. 쥐가 자주 나시는 분들은 평소에 물을 충분히 마시시고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아요. 우유나 치즈, 멸치, 시금치 같은 음식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밤에 쥐날 확률을 줄일 수 있어요. 다음으로 어깨 결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깨가 자주 결리고 뻐근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간단한 어깨 돌리기 운동만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손을 어깨에 올리고 천천히 앞으로 10번, 뒤로 10번 돌려주세요. 이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목 뒤쪽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양손의 엄지손가락으로 목 뒤쪽 움푹 들어간 부분을 원을 그리듯이 천천히 눌러주시면 됩니다. 너무 강하게 누르지 마시고 시원하다 싶을 정도로만 해주세요.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거나 메스꺼울 때는 따뜻한 차를 마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생강차나 대추차, 계피차 같은 것들이 소화를 도와줍니다. 생강의 경우에는 생강 한 조각을 끓인 물에 우려서 마시시면 되고요. 꿀을 조금 넣으시면 더 마시기 좋아져요. 그리고 배를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손바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듯이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 하면 장의 움직임이 활발해져서 소화가 잘 됩니다. 식사 후 바로 눕지 마시고 최소 2시간 정도는 앉아 계시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아예 움직이지 않으시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이 있습니다. 의자에 똑바로 앉으신 다음에 한쪽 다리를 천천히 쭉 펴주세요. 5초 정도 유지하시다가 천천히 내리시면 됩니다. 이것을 양쪽 다리로 각각 10번씩 해주시면 무릎 주변 근육이 강화돼서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무릎 주변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찜질팩이나 따뜻한 물수건을 무릎에 15분 정도 올려두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통증이 줄어듭니다. 단, 무릎이 많이 부어있을 때는 찬 찜질을 먼저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을 위한 팁도 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잠자리에 들기 전 루틴을 만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시려고 노력해보세요.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줄이시고 대신 책을 읽으시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으시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 있다가 잠자리에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따뜻한 발은 전신의 혈액순환을 도와서 편안한 잠을 유도해줍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시고 너무 밝지 않게 조명을 조절해주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심호흡을 10번 정도 해주시면 긴장이 풀리면서 잠이 잘 와요. 목이나 어깨가 자주 결리시는 분들은 베개 높이도 중요합니다. 너무 높거나 낮은 베개는 목에 무리를 줄 수 있어요. 누웠을 때 목에 자연스러운 곡선이 유지될 수 있는 높이의 베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변비는 단순히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건강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꼭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에요. 하루에 물 8잔 정도는 드시려고 노력해보세요.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들도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 사과, 배, 현미, 귀리 같은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면 장 건강에 좋아요. 그리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화장실에 가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신 후 화장실에 가시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배 마사지도 변비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배꼽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주시면 장의 연동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하루에 5분 정도씩 해주시면 좋아요. 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목과 어깨의 긴장 때문에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마와 관자놀이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양손의 검지와 중지로 관자놀이를 원을 그리듯이 천천히 눌러주세요. 목 뒤쪽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중요해요. 목을 천천히 좌우로 앞뒤로 움직여주시면서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세요. 이때 갑작스럽게 움직이지 마시고 천천히 부드럽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도 두통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탈수로 인한 두통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신경 써서 물을 마셔주세요. 손목이나 손가락 관절이 아프신 분들을 위한 팁도 드릴게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시거나 손을 많이 쓰는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손목을 천천히 돌려주시거나 주먹을 쥐었다 펴는 동작을 반복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고 계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10분 정도 손을 담그고 계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관절의 뻣뻣함도 완화됩니다.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피로감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쉽게 피곤해지고 기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며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해주세요.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집 주변을 산책하시거나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시거나 가족, 친구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웃음도 최고의 보약이라고 하잖아요.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보시거나 유쾌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시면서 스트레스를 풀어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방법들을 시도해 보셔도 증상이 계속되거나 악화된다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법들은 보조적인 역할일 뿐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관심과 노력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